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특별 처방전, 내가 복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열등의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괴로워한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열등의식은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저 사람도, 늘 자신감 넘치는 저 친구도 말 못할 열등의식을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답니다. 중요한 건 열등의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내 안의 열등의식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발견해봐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밀착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메시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자신의 열등의식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외면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한 벽을 쌓게 되죠. 그렇게 애써 외면할수록 열등의식이라는 그림자는 더욱 짙고 커져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마치 골마가는 상처를 보지 않으려고 붕대로 꽁꽁 감싸두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안심이 될지 몰라도 결국 상처는 속에서 더 크게 덧나고 말죠.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SNS를 보면서 화려한 타인의 삶에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친구의 성공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바로 열등의식이 보내는 신호예요. 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작은 지적에도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크게 상처받는다면 그 역시 내 안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증폭되는 거죠.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열등의식을 건강하게 마주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 동안 나를 스쳐갔던 불편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묵살당했을 때 무능력하게 느껴져서 화가 났다. 친구의 승진 소식에 질투가 났고,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렇게요.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감정을 객관적인 글로 마주하다 보면 막연했던 불안감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마주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든,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이든, 혹은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 안전지대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연습이에요. 열등의식은 종종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무력감에서 비롯돼요. 이 무력감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작더라도 내가 통제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을 늘려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는 것, 하루에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퇴근 후에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정말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성공들이 하나둘 쌓이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인데 이 감각이 커질수록 열등의식은 점차 힘을 잃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비교의 대상을 어제의 나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만 사실 그 비교는 너무나 불공평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나의 가장 초라한 순간을 비교하거든요. 이제 그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려보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나는 무엇이 조금 더 나아졌는가? 일주일 전의 나보다 지금 나는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이렇게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타인과의 불필요한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약한 모습까지도 모두 나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죠. 그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하지만 그런 나도 괜찮아. 이것도 나의 모습이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위한 가장 단단한 출발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인식하고, 아, 내가 열등감 때문에 힘들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문제를 인지하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열등의식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등의식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밀착된 메시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